안녕하세요. 박가정 의원 박승희입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치매는 요즘 너무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치매의 원인을 보면은 치매는 크게 한 대여섯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죠.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혈관성 치매인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원인을 잘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게 이제 뇌가 세포가 서서히 이렇게 좀 줄어들고 뇌 조직이 이렇게 소실되고 뇌가 위축되는 질환인데, 사실 이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혈관성 치매를 합하면은 거의 모든 치매의 거의 한 8, 90%가 이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직도 원인을 잘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참 혈관성 치매는 이제 뇌 안에 있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이 신경세포가 죽거나 아니면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그러면서 이제 뇌세포가 죽게 되면은 거기 신경이 죽으니까 이제 그쪽에 치매가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은 50대, 40대, 심지어는 40대, 60대 이런 분들 보면 이제 내가 치매가 온 게 아닌가 해서 걱정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매하고 이제 건망증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자꾸 깜빡깜빡한데 잃어버린 게 자꾸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자꾸 오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치매하고 건망증의 차이는 건망증은 물론 잃어버리지만 저희가 이제 그걸 되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억을 못했었는데 그걸 어떤 힌트를 주게 되거나 그러면은 다시 기억이 살아난다는 거죠. 근데 치매 환자의 문제는 이제 그게 어떤 힌트를 주거나 어떤 뭐를 해도 그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라는 거는 기억력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고 이제 언어 능력이라든지 시공간 능력이라든지 인격 장애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나중에 되면은 뇌 자체가 정말 파괴돼 가지고요. 거의 아주 심해지는 경우는 거의 동물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제가 표현이 좀 심한 게 아니고 실제로 가족들도 못 알아보고 아주 정상적인 인간의 행동이 아닌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저는 요양원에 있다 보니까 요양원 촉택을 하다 보니까 막 커튼을 자르고 가위로 커튼을 자르는 분도 있고 서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는 분도 있고요. 변을 묻혀가지고 벽에 바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상 행동들, 행동장애라고 그러는데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매 환자들은 나중에 이제 말기 치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치매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치매를 어떤 현대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능의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기능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매를 접근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치료보다는 어떻게 이걸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치매하고 사실 또 요즘에 알루미늄, 이 중금속이 요즘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알루미늄하고 관련이 많다고 그런 보고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이 이제 치매 원인이라는데, 우리가 사실 알루미늄에 노출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것도 거기에 싸서 먹는다든지, 그걸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 또 알루미늄 들어간 베이킹 파우더,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솔트 이런 데서 알루미늄 나오겠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을 먹게 되면, 마그네슘이 이제 좋은 미네랄이잖아요. 근데 마그네슘을 먹게 되면은 이 알루미늄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서로 흡수되기 위해서 경쟁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그네슘이 그 알루미늄과 흡수가 경쟁되는 것은 이제 장에서, 물론 장에서 이제 서로 경쟁해서 들어오고요. 장에서뿐만 아니고 이제 이게 흡수돼 가지고 뇌로 들어올 때, 뇌를 블러드 브레인 배럴이라고 해 가지고 혈내 장벽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도 서로 경쟁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뇌 막이 뚫리게 되면은 알루미늄이 이게 뇌로 들어오는 거죠. 거기 이제 쌓이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이 결국 치매를 일으킨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 섭취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유 제품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 우유 안에 여러 가지 그런 항생제도 들어있고 호르몬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젖소의 그 젖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공 사료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항생제, 호르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야채나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 그 홀그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속결을 벗겨내지 않은 곡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고요. 이것들이 이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가 부족하게 되면 이제 치매를 일으켜야 되는데, 비타민 B 부족은 그 호모시스틴이라는 그 나쁜 아미노산의 상승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호모시스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거나 뭐 단백질을 먹게 되면 그게 이제 아미노산으로 바뀌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아미노산이 간에서 대사될 때 호모시스테인이 생성이 돼요, 이게.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 생성돼서 그게 이제 처리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 수치가 이제 높아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비타민 B 부족 중에서 이제 이 B가 특히 이제 뭐 그런 6번, 9번, 12번 이런 게 모자라게 되면은 호모시스 수치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수치가 특히 14가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목표는 한 6 내지 7 정도 이하를 유지하는 게 목표인데, 치매 위험이 2배 정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제 비타민 B는 혈중 코발라민이나 엽산 농도를 재거나 그 소변에서 그 MMA, 그래서 메칠 말로닉 액시드라는 것을 재거나 호모시스틴 농도를 직접 재가지고 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검사는 이제 소변에서 MMA, 메칠 말로닉 액시드를 검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 B 부족을 교정해주면은 상당히 뇌 기능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호전됨을 볼 수 있는데, 영양 부족의 호전을 보이는 환자들은 부족이 시작된 지 6개월 이내에서 효과가 좋았고요. 항상 모든 병이 그렇듯이 치매도 비타민 B 부족 문제가 있으면은 조기에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조기에 치료해 주는 게 치매나 암이나 뭐 어떤 질병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때 복합 비타민 B군을 같이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왜냐하면 비타민 B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1번, 2번 이게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 결핍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치매의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가 아연인데, 아연은 그 노인성 치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양 결핍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연은 그 DNA 복제라든지 복구, 전사 관여하는 효소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치매가 이제 장기간 아연 결핍의 결과 신경세포에서 DNA를 다루는 효소가 고장 나거나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연쇄 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연은 여러 가지 항산화 효소의 작용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국 신경세포의 파괴에 이르게 되고, 플래그, 이게 이제 딱지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막들이 형성되게 되고, 치매 환자들의 뇌하고 뇌 척수액을 이제 있는 그 아연 농도를 재보면은 아연이 매우 감소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혈중 아연 농도와 노인성 플라그 숫자와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연이 높을수록 플라그가 작은 거죠. 아연 보충은 치매 환자들한테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파티드 세린인데, 이게 인지질인데요. 포스파티드 세린은 그 뇌에서 중요한 인지질로서 세포막의 유동성, 보존 등에 중요한데, 정상에서는 뇌에서 충분한 포스파티딜 세린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메칠 제공자, 그러니까 셈이라든지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B12라든지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이런 거죠. 오메가6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면은 충분한 포스파티딜 세린이 못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노인에게서
이런 포스파티딜세린 농도가 감소되게 되면은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고 우울증이 발생하게 되고, 치료 용량은 하루에 그 100ml를 하루에 3번 정도 먹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L카르니틴이 중요한데, L카르니틴은 이제 그 약으로도 나오거든요. 엘칸 추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엘칸 500ml짜리 그 알약도 있는데, 초기 치매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성 우울증,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아리셉트, 도네 배질 제제와 L카르니틴 2g, 엘칸 추정 2g, 한 알이 1g이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두 번 먹게 되면은 인지 기능 향상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그 아리셉트 제제만 먹을 경우 38% 효과가 있었지만 L카르니틴을 추가하게 되면 50%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능약적 치료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알루미늄 재질을 피해라. 제산제에도 알루미늄이 들어있거든요. 조리기구에도 들어있고, 또 땀배출 억제제 이런 데도 들어있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라고 하고요. 생선이나 시어리얼이나 그 야채, 단일 불포화지방산, 모노언세추 섭취를 늘리고 과식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 과식을 하게 되면 이제 몸에 또 어떤 이런 그 프리 레디칼, 그러니까 몸에 어떤 나쁜 산소가 이제 증가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몸에 이제 해독에 문제가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하루 총칼리 섭취를 줄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침 햇볕을 쏘이라고 합니다. 이상 오늘 그 치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기능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또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